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시장 정말 뜨겁죠?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금융주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랠리에 환호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현상이 정말 우리에게 기회만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를 본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워드 막스의 이 말인데요. 시장의 꼭대기가 어딜지 예측하는 거요. 솔직히 그건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파도가 얼마나 높을지 가늠하고 내 배가 그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럼 현재 한국 시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되거든요.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년 저평가주였던 금융주의 화려한 부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흐름을 금반지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더군요.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지었죠.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에게 이 두 섹터가 가장 확실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잖아요. 이 금반지의 순도가 과연 24K인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감정해봐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특히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온통 긍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간다 외칠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더라고요. 과연 이 축배가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경고등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6조 원. 이게 바로 시장이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불과 몇 달 전인 2023년 말에만 해도 이 숫자는 4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미래 이익 추정치가 3배 이상 뛴 겁니다. 이런 숫자는 사람을 흥분시키죠. 하지만 숫자에 취하기 전에 이 숫자가 과연 현실적인 가정 위에 서 있는 건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파티가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 167조 원이라는 숫자의 핵심에는 메모리 반도체 마진율이 80%에 육박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마진율 80%.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조업에서 가능한 수치일까요? 이건 거의 땅 파서 장사하는 수준인데 말이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숫자는 보통 파티의 끝물에 나오는 가장 화려한 불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장표가 파티가 영원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삼성전자의 밥줄이죠. 큰손 고객님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AI에 투자한다고 버는 족족, 아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큰 손들의 지갑이 조금만 얇아지는 순간 삼성전자의 80% 마진이라는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한 단계 더 깊이 봐야죠. 지금까지 랠리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니까 가격이 오르는 걸로 돈을 버는 피해 사이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빅테크들이 공장을 다 지었고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찍어내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파느냐, 즉 물량, 퀀티티로 승부하는 QS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승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금반지의 나머지 한쪽, 금융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금융주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지긋지긋할 정도로요. 그런데 요즘 움직임은 과거의 반등과는 뭔가 결이 달라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만성 저평가라는 족쇄를 끊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또 잠깐 오르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KB금융의 발표를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주주 환원율 목표를 보세요. 과거 30% 수준에서 무려 54% 이상으로 점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기업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금고에 돈만 쌓아두던 보수적인 은행이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선진국형 금융사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게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부 주도의 이런 시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이 다른 건 시장의 압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 돈 가지고 뭐하냐, 배당 내놔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경영진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의 부상을 단순히 은행 주가 좀 오르네 하고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 즉 공장 짓고 물건 만들어 파는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자본시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선진국형 경제로 넘어가는 그 전환의 입구에 우리가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두 거대한 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전망은 밝지만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터득한 생존 전략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전략은 무조건 단순하고 명확해야 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장의 주인공을 꽉 붙잡고, 둘째, 만약을 대비하고, 셋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다음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주도주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시장의 돈은 명확하게 반도체와 금융 이 두 곳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설프게 남들 안 보는 소외주에서 대박을 찾으려다간 이 큰 물결 자체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실적이 증명하는 시장의 주인공에 올라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률 높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항상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그 그림자인 변동성도 함께 커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내 계좌는 왜 아직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울까 한탄하면서 매동매매하지 않도록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성숙한 투자자의 자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 단계를 내다보는 통찰입니다. 제가 앞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P에서 Q로 넘어갈 거라고 강조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Q의 시대에 진짜 수혜를 볼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좋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장 늘립니다 하고 증서를 공식 발표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추적하십시오. 진짜 돈의 흐름은 바로 거기에 먼저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반도체와 금융이라는 두 개의 고속도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예기치 못한 사고와 경랑이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오직 속도만 생각하는 경주형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험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사륜구동 차량입니까?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의 2026년 계좌 색깔이 결정될 겁니다.